2010년 9월 7일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센카쿠 해도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합니다. 일본 순시선이 중국 어선을 들이받은 겁니다. 일본은 즉시 중국 선장을 체포했습니다. 일본 땅이니 일본 법대로 하겠다는 거였죠. 당시 일본의 기세는 등등했습니다. 하지만 딱 15일 뒤 일본은 치욕스럽게 백기를 듭니다. 중국 선장을 무조건 석방하고 전용기까지 태워 중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도대체 보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중국이 조용히 카드를 하나 꺼냈기 때문입니다. 바로 히토류였습니다.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 이 한마디에 일본 열도가 얼어붙었습니다. 히토류가 없으면 토요타 자동차 공장이 멈추고 소니의 카메라를 못 만들고 미사일 유도 장치도 먹통이 됩니다. 일본 경제 전체가 인질로 잡힌 겁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중국한테 밉보이면 산업이 멈춘다. 이게 지난 15년간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공포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오늘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중국의 자원 독점독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미국이 무려 1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보따리를 싸들고 찾아온 곳이 있습니다. 중국이 아닙니다. 일본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울산 고려아연입니다. 미국은 왜 중국을 버리고 한국의 재련소에 이토록 매달리는 걸까요?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 아닙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치밀하고 소름 돋는 미국의 큰 그림이 숨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 결정 하나가 앞으로 여러분의 주식 계좌와 한국 경제의 10년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기업 분석이 아닙니다. 전 세계 부의 지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현장을 목격하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우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부터 깨야 합니다. 여러분, 히토류가 왜 히토류인지 아십니까? 희귀한 흙이라서 히토류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전혀 희귀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파도 나옵니다. 심지어 북한에도 널려 있고 미국 뒷마당에도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 세계는 중국산만 썼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더러워서입니다. 히토류를 캐서 쓸 수 있는 금속으로 만들려면 엄청난 양의 독성 물질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히토류 1톤을 얻으려면 황산 폐수가 75,000리터가 나옵니다. 방사능 물질인 토륨도 섞여 나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은 이걸 못합니다. 환경 규제 때문에 공장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건비도 비싸고요. 그래서 중국한테 떠넘긴 겁니다. 너희가 환경오염 감소하고 싸게 만들어줘. 우린 그냥 사다 쓸게. 이게 지난 30년간의 암묵적인 거래였습니다. 중국은 자기네 땅을 오염시키는 대신 전 세계에 목덜미를 쥘 수 있는 자원 권력을 얻은 거죠.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 공식이 깨졌습니다. 공급망이 무기가 된다는 걸 미국이 깨달은 겁니다. 이러다 중국이 히토류 수도꼭지를 잠그면 미국 전투기 F-35도 못 만든다. 미국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외쳤죠. 빨리 중국 말고 다른 데서 가져와. 그런데 막상 찾아보니 대안이 없습니다. 광산은 있는데 이걸 녹여줄 기술과 공장이 없는 겁니다. 환경 오염 없이 중국보다 싸게 대량으로 재련할 수 있는 곳. 전 세계를 다 뒤져도 없었습니다. 딱 한 곳. 한국만 빼고 말이죠.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의 고려아연 온산 재련소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놀란 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도시광산 기술입니다. 고려아연은 땅을 파지 않습니다. 대신 쓰레기를 팝니다. 폐 스마트폰, 폐 노트북, 폐 배터리, 심지어 제철소에서 나오는 먼지까지 긁어모읍니다. 그리고 이걸 거대한 용광로에 넣고 녹입니다. 놀랍게도 거기서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구리가 나오고 가장 중요한 희소금속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원료를 중국 광산에서 안 가져와도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널린 폐기물이 바로 광산이 되니까요. 중국이 아무리 수출 통제를 해도 한국은 쓰레기를 녹여서 자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찾던 완벽한 탈중국 모델인 겁니다. 둘째는 불가능에 가까운 해수율입니다. 보통의 재료소는 광석에서 구리만 뽑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기술이 없어서요. 그런데 고려아연은 구리를 뽑고 남은 찌꺼기에서 금을 뽑고 또 남은 찌꺼기에서 은을 뽑고 마지막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희귀 금속을 뽑아냅니다. 무려 50가지가 넘는 금속을 한 공장에서 동시에 뽑아냅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기술을 가진 곳은 고려아연이 유일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원가가 공짜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비용을 받고 원료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금을 뽑습니다. 이중으로 돈을 버는 구조죠. 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고 미국이 확신한 겁니다. 중국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여기다. 자, 그럼 제목에서 말씀드린 11조 원은 도대체 무슨 돈일까요? 이건 고려아연이 선언한 미래 투자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돈의 대부분이 미국 공급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2차전지 소재,
자원, 순환. 이 세 가지 축으로 회사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미 호주에 거대한 풍력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든 전기로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로 재련소를 돌리겠다는 겁니다. 탄소 배출 제로, 재련소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과 미국의 까다로운 탄소 국경세를 무사 통과하게 됩니다. 중국 재련소들은 석탄 떼우느라 관세 폭탄을 맞을 때 고려아연은 무관세로 전 세계 시장을 휩쓸게 되는 겁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건 2차 전지 소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인 정부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국이 90%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아연이 이걸 국산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핵심이 뭡니까? 중국산 소재 쓰면 보조금 안 준다는 겁니다. 미국의 테슬라, GM, 포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중국산 정부체를 못 쓰면 차를 못 파니까. 이때 고려아연이 손을 듭니다. 우리가 만들어줄게. 한국에서 친환경 공법으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줄을 서서 고려아연을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단순히 한국 기업 대단하다 하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돈의 흐름이 부의 기회가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왕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가 최고였죠. 하지만 이제는 소재를 진 회사가 왕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슈퍼을의 시대입니다. 고급망이 불안의 지수로 확실한 기술로 자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기업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솟을 겁니다. 40대 직장인 김 차장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 차장님은 작년에 에코프로 같은 양극재 회사들이 날아가는 걸 보면서 손가락만 빨았습니다. 너무 올랐는데 지금 사도 되나? 하다가 기회를 놓쳤죠. 그런데 이제는 시각을 넓혀야 합니다.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보다 그 양극재의 원료를 대주는 회사. 그것도 중국 없이 독자적으로 대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아야 합니다. 고려아연 같은 기업이 재평가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더 이상 굴뚝산업, 구닥다리 재련소가 아닙니다. 첨단 소재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겁니다. 탈중국은 미국의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똑같이 밀고 가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은 필요하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2010년 일본은 히토리 때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한국은 그 히토리 사슬을 끊어내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미국이 11조 원 규모의 판을 깔고 한국을 파트너로 지목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50년간 묵묵히 기술을 갈고 닦은 결과입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이라고 합니다. 미중 갈등이라는 거대한 위기가 준비된 한국 기업에게는 사상 최대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회의 파도에 올라탈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십시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기업보다는 이렇게 시대의 판을 바꾸는 기업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돈은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는 곳으로 흐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인 자원 전쟁을 해결하는 곳, 그곳에 여러분의 부의 기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돈이 되면 미국이나 유럽은 왜 직접 안 할까? 왜 굳이 한국까지 찾아왔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러분이 이 주식을 주목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바로 살아남은 자의 독식입니다. 지난 3년간 전 세계 재련소들은 줄초상을 치렀습니다. 유럽 최대 아연 재련소인 니르스타 들어보셨습니까? 문 닫았습니다. 글렌코어 가동 중단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에너지 비용 때문입니다. 금속을 녹이는 일은 전기를 물 쓰듯이 씁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유럽 전기 요금이 10배가 뛰었습니다. 물건을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나는 상황이 된 거죠. 거대 공룡 기업들이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고려아연은 멀쩡했습니다. 멀쩡한 정도가 아니라 공장을 더 돌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회사는 미친 척하고 20년 전부터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자가 발전소입니다. 남들이 재련소가 무슨 발전소냐? 그냥 전기 사서 써라 라고 비웃을 때 이 회사는 공장 안에 LNG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내 공장에서 쓸 전기를 내가 직접 만든 겁니다. 덕분에 전 세계에 에너지 파동이 왔을 때 경쟁사들이 전기세 폭탄을 맞고 쓰러질 때 고려아연은 콧노래를 부르며 공장을 돌렸습니다. 이게 바로 해자입니다. 경쟁자들이 다 죽어버린 시작. 이제 남은 건 승자 독식뿐입니다. 미국이 손잡을 수 있는 파트너가 전 세계에 딱 하나 남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진짜 돈 이야기, 재무제표의 비밀을 까발려 보겠습니다. 이 원리를 알면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재련업의 수익 구조에는 일반인들이 모르는 공짜 점심이 숨어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프리메탈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광산에서 광석을 사올 때 광산 주인은 주로 아연값만 받습니다. 그 돌덩어리 안에 금이나 은이 섞여 있어도 이건 불순물이니까 그냥 줄게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기술 없는 재련소에겐 그게 그냥 쓰레기거든요. 하지만 고려아연에게는 다릅니다. 아연값만 주고 사온 돌덩어리를 녹여서 아연도 팔고
공짜로 얻은 금도 팔고 은도 팝니다. 이걸 프리메탈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공짜 금속입니다. 고려아연이 전 세계에서 은 생산량 1위인 거 아십니까? 은광산 하나 없는데 은을 제일 많이 팝니다. 다 이렇게 공짜로 얻은 겁니다. 남들은 돌덩어리 처리 비용으로 끙끙대는데 이 회사는 그 쓰레기에서 보너스를 캐냅니다. 영업이익률이 경쟁사들은 2%, 3% 왔다 갔다 할 때 고려아연 혼자 10%를 넘나드는 비결이 바로 이 기술력의 차이, 회수율의 차이에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회사가 목숨 걸고 짓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올인원 니켈 재련소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서 가장 비싼 게 뭘까요? 바로 니켈입니다. 배터리 성능을 결정한 지금까지 니켈 재료는 중국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원광을 캐서 중국으로 가져가 가공하는 식이었죠. 그런데 고려아연이 울산에 5천억 원을 들여 니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공법이 세계 최초라는 겁니다. 기존 중국 공법은 환경 파괴가 심하고 탄소 배출이 엄청납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저탄소 공법을 독자 개발했습니다. 이게 왜 대박이냐? 2025년부터 유럽과 미국은 탄소 발자국을 추적합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한 니켈을 쓴 전기차에는 벌금을 때립니다. 테슬라, 현대차, 폭스바겐. 이제 중국산 니켈을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세금 폭탄을 맞으니까요. 그때 유일한 대안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한국산 니켈, 고려아연의 니켈입니다. 아직 공장이 다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선주문하겠다고 줄을 서는 이유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고려아연을 두고 경영권 분쟁이 시끄러웠죠. 주가가 100만 원을 넘어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복잡한 지분 싸움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도대체 이 회사가 얼마나 탐이 나길래 수조 원을 들여서라도 뺏으려고 할까? 사모펀드가 바보가 아닙니다. MBK 같은 거대 자본이 달려들었다는 건 이 회사의 가치가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걸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굴뚝공장이 아니라 미래의 자원은행이라는 걸 간파한 겁니다. 정형권 분쟁은 결국 이 회사의 가치를 증명하는 보증수표 같은 겁니다. 이건 무조건 된다. 무조건 돈이 된다. 이걸 시장에 공표한 꼴이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시선을 조금 더 깊은 곳, 바로 정치와 거대 자본의 내목한 싸움터로 돌려봐야 합니다. 최근 고려아연 주가 폭등에 방아쇠가 당겨진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로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와 영풍연합군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재벌가 집안 싸움이 났구나 하고 넘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이면에는 훨씬 더 무시무시한 국제정세의 함수가 숨어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사모펀드는 수조 원의 빚을 내면서까지 이 기업을 삼키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냄새를 맡은 겁니다. 바로 고려아연이 가진 기술이 이제는 단순한 기업의 자산이 아니라 국가 안보 자산이 되었다는 냄새를 말이죠. 실제로 이 싸움이 격해지자 대한민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아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고려아연의 하이니켈 전구체 제조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해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회사는 한국 정부의 허락 없이는 절대 외국에 팔 수 없다 라고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만약 사모펀드가 회사를 인수해서 나중에 중국 자본에 대팔려고 해도 정부가 안 돼 라고 하면 끝인 겁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고려아연의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순간 한국의 배터리 산업, 더 나아가 미국의 공급망 안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기업은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국가가 나서서 지켜야 할 전략, 자산의 반열에 올랐다는 증거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것보다 더 강력한 해자는 없습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이 기업의 기술은 보호받는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포인트, 바로 재무제표의 건전성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가장 위험한 기업이 어디입니까? 빚 많은 기업입니다. 돈 벌어서 이자 갚기도 벅찬 회사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고려아연의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헛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부채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겨우 20%에서 30% 수준입니다. 보통 건실하다는 기업들도 100%는 넘습니다. 사실상 무차익 경영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현금성 자산만 조 단위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처럼 미국이 1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요청하고 공장을 증설해야 할 때 남들은 은행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하고 굽신거려야 합니다. 이자율 오르면 공장 짓다가도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다릅니다. 우리 돈 많은데? 그냥 우리 돈으로 짓지 뭐. 이게 가능합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버틸 체력이 있다는 겁니다. 기술적인 이야기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도시광산 이야기를 했지만 더 놀라운 건 습식재련과 건식재련을 자율자재로 오가는 그들의 하이브리드 기술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기술입니다. 보통의 배터리 재활용 업체들은 배터리를 잘게 부셔서 가루로 만드는 전처리만 하거나 아니면 화학약품에 녹이는 후처리만 합니다. 반쪽짜리 기술이죠.
하지만 고려아연은 용광로에 때려 넣는 건식, 공정과 약품으로 정밀하게 분리하는 습식 공정을 한 공장 안에서 다 해결합니다. 이걸 통합공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중간에 운송비도 안 들고 열 에너지도 아낄 수 있어서 경쟁사 대비 원가를 30%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인건비를 후려쳐서 가격을 낮춘다면 고려아연은 압도적인 공정 효율로 가격을 낮춥니다. 인건비는 언젠가 오르지만 기술 효율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고도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확신한 근거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주의 아크에너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고려아연의 자회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 회사가 지금 호주 퀸즐랜드주에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수천 개 크기의 땅에 풍력 발전기와 태양광 패널을 깔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그린 수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수소를 암모니아로 바꿔서 배에 싣고 한국으로 가져옵니다. 이 거대한 공급망이 완성되면 고려아연은 단순히 전기를 덜 쓰는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를 직접 생산해서 쓰는 에너지 자립 기업이 됩니다. 국제 유가가 폭등하듯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든 상관없이 공장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그토록 원했던 기가 팩토리의 완전한 모델을 한국의 재련소가 가장 먼저 실현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2030년의 모습. 울산 공장 앞바다에는 호주에서 수입한 그린 수소배가 들어옵니다. 공장 굴뚝에서는 연기 대신 수증기만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다 쓴 전기차 배터리가 산더미처럼 들어오고 반대쪽에서는 새하얀 리튬과 니켈 가루가 포대자루에 담겨 나갑니다. 미국 GM과 현대차 트럭들이 이 소재를 싣고 나갑니다. 이게 꿈같은 이야기일까요? 이미 공장은 지어지고 있고 계약서는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회사의 주가는 지금의 재련업, PER을 받지 않을 겁니다. 2차 전지 소재, 친환경 에너지 기업의 가치를 받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연 파는 회사로 보이지만 5년 뒤에는 종합 친환경 에너지 소재 기업으로 불릴 겁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먹여 살렸다면 다음 50년은 고려아연 같은 소재 기업이 바통을 이어받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단타는 금물입니다. 이건 하루 이틀에 결판나는 테마주가 아닙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로 급등락할 때 뇌동매매하지 마십시오. 그건 선수들의 영역입니다. 둘째, 긴 호흡으로 조정을 노리십시오. 이슈가 잠잠해지고 주가가 제자리를 찾을 때 그때가 진짜 매수 타이밍입니다. 회사의 본질적 가치는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셋째, 관련 ETF를 활용하십시오. 2차 전지 소재, 핵심 광물 관련 ETF에 고려아연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개별 종목 변동성이 무섭다면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국의 독점은 깨졌고 미국의 돈은 한국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머니무브의 한복판에 묵묵히 50년간 불을 떼온 한국의 기업이 서 있습니다. 쓰레기를 황금으로 바꾸는 기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뚝심.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저력이고 여러분이 믿고 투자해야 할 미래입니다. 지금 당장 주식창을 켜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 시대의 흐름을 읽는 눈을 뜨는 겁니다. 눈을 뜬 자에게만 부의 기회는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를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읽어주는 예리한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